바이든의 자충수로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우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법이 미국 반도체 산업 부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역으로 상황을 나쁘게 만들어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반도체법으로 타격을 입은 것처럼 보였던 삼성이 오히려 파죽지세로 TSMC를 격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의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한국의 삼성전자만이 홀로 높은 매출을 올리며 세간의 화제를 모으는 중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은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가져왔습니다. 첨단 산업으로 각광받던 전기차,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관련한 산업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반도체법의 핵심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 중심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30년 전에는 미국이 반도체 생산의 40%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10%도 생산하지 못한다는 점에 개탄하며 우리는 연구개발 분야에서 과거 1위였는데 지금은 9위다. 반면 중국은 10년 전에는 8위였는데 지금은 2위라고 말했죠. 바이든의 말대로 중국은 오랫동안 기술 제조업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회사들이 크게 의존해왔으며 반도체 시장에서도 빠르게 입지를 구축했죠. 중국은 자국 내 제조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왔는데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수치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매출은 지난 2020년 30% 이상 성장해 400억 달러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반도체법이라는 카드를 빼들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 변화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까지 막대한 손해를 떠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모양인지 미국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미국 반도체 산업은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갑작스럽게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니 탈이 나버린 것이었죠. 그 결과 미국 기업인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바닥을 향해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펼친 반도체법은 미국 반도체 산업에 7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추가적인 과학 및 기술 연구를 위해 약 2천억 달러를 적립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은 더 많은 제조업체를 미국 본토에 유치하고 중국과 경쟁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들의 지원이 이루어져 바이든에게 입법적으로 큰 승리로 여겨졌었는데요. 그러나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이 법안이 글로벌 반도체 투자나 공급을 의미 있게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규 반도체 제조 공장이 보통 건설되는데 약 2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법안이 반도체 부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죠.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이 본격화된다고 해도 세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반도체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던 대만 상황은 어땠을까요?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시장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는 끝났으며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중입니다. 올해 2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상위 10개 업체 매출 총합은 331억 9,700만 달러인데 지난 분기와 비교했을 때 겨우 3.9%밖에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역성장이 아닌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미국, 대만 등의 반도체 기업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웬일인지 한국의 삼성전자만은 타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파르게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삼성 파운드리의 상반기 매출은 109억 1,6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매출의 58.1%를 달성해 올해 처음으로 연간 매출 2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삼성전자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삼성이 재빨리 첨단 미세 공정으로 전환하고 수율을 개선하는 훌륭한 대응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간 3나노 공정도 크게 기대받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옴디아는 2022년부터 3나노 매출이 발생하게 될 텐데 2년 뒤인 2024년에는 5나노 공정 매출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첨단 공정 고객사 확보를 위해 TSMC보다 낮은 가격의 반도체를 공급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TSMC는 2023년 파운드리 가격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TSMC의 주 고객인 애플은 TSMC의 파운드리 가격 6에서 9% 인상안에 반발하며 가격 동결을 요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애플은 TSMC 전체 매출의 약 25%를 담당하는 최대 고객입니다. TSMC는 2023년 8인치 웨이퍼 생산 가격을 6%, 12인치 웨이퍼 생산가를 3에서 5% 올린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애플에는 3%의 가격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웨이퍼 생산에 사용되는 인건비와 전기요금, 원자재 구입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TSMC는 반도체 공장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어 이러한 가격 인상이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TSMC는 약 5%의 가격 인상 폭이 동종업계 경쟁업체와 비교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애플은 TSMC의 가격 인상 폭이 선을 넘었다며 갑론을 박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그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을 세운 것이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에서 삼성전자가 그리는 반도체 파운드리 로드맵이 공개되었는데요. 현장에서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오는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앞서 나가겠다라며 삼성이 가장 앞서 있는 미세 공정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표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에서 멈추지 않고 GAA 트랜지스터 기반 공정 기술 혁신을 지속해 2025년에는 2나노,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기존 반도체 업계에서 사용하던 핀팻 구조는 3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나노 공정부터는 유효 채널 길이가 너무 짧아져 핀팻 구조로는 게이트가 제대로 성능을 내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동작 전압을 낮추는데도 한계에 직면했다는 전문가의 설명이 있습니다. 초미세 공정의 발전에 따라 반도체 업계의 새로운 트랜스지터 구조가 요구되고 있었는데 삼성의 독자적인 기술로 GAA 구조를 완성해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이 뒤바뀌게 된 것이었죠. 파운드리 업계 1위를 고수하던 TSMC는 뒤늦게 삼성의 초미세 공정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이제서야 3나노 공정에 들어가고 2나노와 1.4나노 공정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삼성과는 달리 정확한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선주문 후 생산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선생산 후 주문을 받는 쉘퍼스트 방식을 도입하고 1.4나노 공정이 도입될 2027년까지 생산 능력을 올해 대비 3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악성 재고가 쌓일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가진 쉘퍼스트 방식을 시도할 만큼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TSMC가 주도하던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이 중심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의 투자 전문 자회사인 어플라이드 벤처스는 2017년 스타트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여 2,5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한국에 투자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조성된 한미 공동펀드에도 이름을 올리며 한국 반도체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나갔는데요. 미국에 본사를 둔 어플라이드 벤처스는 설립 이후 17개 나라에 총 4억 달러를 투자해왔는데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 가장 많은 액수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어플라이드 벤처스의 대표 아난다 카마나바는 한국은 투자 기회의 나라. 그만큼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술과 인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외에도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한국을 주요한 투자 대상 지역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건강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반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유례없는 반도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부동의 거인이었던 인텔은 올해 들어 주가가 45%까지 폭락하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반도체 기업 시총 1위를 달성하며 반도체 업계의 블루칩으로 급부상했던 엔비디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GPU 팹리스 기업인 엔비디아는 암호화폐 붐과 전기차 시장의 성장, AI 개발 등으로 GPU 수요가 폭발하면서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했었는데 세계 게임 시장의 침체와 함께 암호화폐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그래픽카드 수요가 급감하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재 2분기 매출이 예상을 20%나 밑도는 것으로 집계되며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하락하자 투자자들도 줄줄이 이탈하여 연중 최고치와 비교했을 때 주가가 41%나 빠졌습니다. 엔비디아의 부진은 미 반도체 업계 전체의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의 반도체 정책은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역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족답게 이번에도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쪼록 한국 기업들이 발전과 혁신을 거듭하며 전 세계 1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